연금 200 받았는데 통장에 남는 건 120. 진짜 이유는 이것. 이제 연금만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매달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면 적어도 생계비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싶죠. 그런데 은퇴하고 몇 달이 지나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아니, 분명 200이 들어왔는데 왜 남는 게 120밖에 안 되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 두 복병이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은퇴 후에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 고정비용이 당신의 연금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사례도 3가지나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사례 1. 나는 공무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지. 63세 박모 씨. 박 씨는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자타공인 모범 퇴직자입니다. 퇴직 후 매달 2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에 남는 돈은 고작 130만 원. 건보료 25만 원, 소득세 지방세 1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 탈락까지. 게다가 아내는 국민연금을 겨우 40만 원 받아 생활비가 항상 빠듯했습니다. 연금만 믿었지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 박 씨는 지금 동네 마트에서 주 3일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 2. 국민연금 180, 난 괜찮은 줄 알았어. 자영업자 출신 이모 씨. 이 씨는 서울에서 25년간 미용실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연금도 잘 납부해서 월 180만 원이 나왔죠. 하지만 자영업자 출신이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건보료가 무려 35만 원. 소득이 없어도 연금 수령액과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 거죠. 게다가 딸이 결혼한다고 도와준 전세자금 5천만 원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또 올랐습니다. 결국 연금의 13 이상이 빠져나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20도 안 됐습니다. 3. 사례 3. 무주택자면 괜찮지 않나요? 60세 김모 씨의 오산. 김 씨는 60세 무주택자입니다. 퇴직 후 단독주택 전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 수령 중인데요. 보증금이 2억 원이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확 올라갑니다. 난 집도 없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이리 많이 나와요? 보건복지부는 보증금 간주 자산으로 보고 건보료를 매깁니다. 즉, 집이 없어도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도 고액 건보료가 나옵니다. 김 씨는 현재 매달 약 2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은 약 13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1. 세금,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기초공제액을 넘기면 그때부터 세금이 붙어요. 연금 소득이 월 10만 150만 원까지는 거의 비과세지만 월 200만 원 이상이면 점점 세금 비율이 올라갑니다. 공무원 연금은 더 빨리 과세 구간에 진입합니다. 2. 건강보험료. 연금 생활자 중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가입자 기준이 아주 깐깐해요. 소득연금, 임대소득, 이자 등 모든 게 포함. 재산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자동차 보유 시 추가 보험료 부과. 예를 들어 연금 200만 원 전세 2억 원 자동차일 때 건보료가 2,540만 원도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탈락. 연금이 일정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최대 32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은근히 큰 손해예요. 월 200 받다가 30만 원 기초연금 못 받으면 사실상 실수령은 170입니다. 게다가 소득인 정액 기준 때문에 몇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건보료 기준 미리 계산해보기. 퇴직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 가입자 예상 건보료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특히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가 건보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연금 수령액 전략적으로 조절하기.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미루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고 과세 기준선을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시 연금 수령 유예도 고려해 보세요. 3. 자녀에게 증여 전 신중하게 판단하기. 전세 보증금, 재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본인 명의 자산이 줄어들어 건보료도 낮아질 수 있지만 세금과 향후 노후 자금 부족 위험도 따져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분명 은퇴자에게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수령액만 보고 결정했다가 실제로는 쓸 돈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퇴직 전에 꼭 계산해보고 은퇴 후엔 건보료 세금 기초연금 요건까지 꼼꼼히 따져야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연금 200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게 바로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매달 얼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즉, 은퇴 생활비의 현실적인 기준과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과학적 소비 전략으로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독자의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그럼 이 주제를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다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가 있어야 은퇴 후 안심하고 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매달 200만 원이면 되겠지, 아니면 250은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당신에게 진짜 적당한 생활비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2023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70만 원.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1인 가구인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지방인지 수도권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고정 지출을 줄이면 필요한 연금도 줄어든다. 경제학에서는 절약의 한계 효용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돈이라도 쓰는 항목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외식에 쓸 때보다 10만 원을 건강식재료에 투자할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통신비, 보험 중복 가입, 의미 없는 구독 서비스, 이런 고정 지출을 줄이면 매달 2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만으로도 체감상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은퇴자들이 월 120만 원으로도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고령자 생활실태조사 2021. 행복한 노후는 수입이 아닌 소비 습관에서 나온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성공적인 노화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재정 스트레스를 얼마나 덜 받는가입니다. 즉,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만족하며 사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뇌 습관이 정신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75년간 추적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연구 중 하나로 많은 노인들이 수입보다 지출 조절 능력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3. 기억력과 소비 습관은 연결되어 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노년기 소비 패턴이 뇌의 인지 기능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즉흥적 소비는 전두엽 판단력과 자제력 담당 기능 저하와 관련 있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홈쇼핑 소비는 외로움, 무료함, 일상의 목적 상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인지 기능을 지키고 싶다면 소비 습관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계획을 세우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은 자기 조절력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 얼마를 벌어야 할까? 보다 어떻게 써야 할까? 를 먼저 생각하세요. 은퇴 후 필요한 돈은 개인차가 크지만 무조건 많아야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소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기대를 줄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월 250만 원 버는 어씨보다 월 150만 원으로 즐겁게 사는 B씨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금이 200인데 120만 원만 남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120만 원으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할 차례입니다.